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제가 사전투표 폐지는 당연히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것에서는 공감은 합니다만 폐지만은 또 너무 주장하다 보면 어차피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전투표가 어떻게 해서 도입되게 됐는지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비단 폐지가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되더라도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다른 또 대비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미 영상은 그 1편부터 1편부터 12편까지 제가 다 영상 게시를 했습니다. 요 26년 제9회 지방선거 개선안 이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제가 영영편으로 해가지고 요 추가로 또 하나 더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또 처음에 또 영번부터 하니까 순서대로 또 보실 분들은 앞에 내용을 제가 이미 게시를 해놨지만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선거법대로 이제 국민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공직선거법입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선거를 공정 투명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몇 년째 제가 이 내용을 게시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된 제 선거법대로 본부의 모임의 취지는 선거법을 상술로 해서 공부를 좀 하자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직선거 추진단을 만들고 궁극적 목표는 대만이나 프랑스, 유럽처럼 투표수에서 수개표하는 자 그렇게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바다에 참관의 일지, 제 유튜브 카톡 아이디 또 이메일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이 바다에 참관 일지 가면 이렇게 다 게시를 해놨고요. 저는 공정성의 핵심은 투표용지 교부 수 이것만 참관인들이 참관해서 지금은 투표록의 숫자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부정선거, 공정한 선거의 가장 핵심 원인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이게 참관인은 투표용지 교부 상황을 참관하는 권한이 선거법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 내용을 국민들에 알리고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들 쭉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밑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정보들도 많이 올려놨고 게시물에도 또 정보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정한 그 뭐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투표지의 다양한 형태의 이상한 빳빳한거나 도장이 뭉개진거나 또 옆에 뭐 칸에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원인을 규명을 해서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자는데 국민 목소리를 모으자. 이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또 선거일이 이번 6월 3일 아닙니까? 지방선거 26년도가 9회 지방선거 다가올수록 선관위에 우리가 요구해서 개선을 시켜서 선거를 해야 되는 대책들이 갈수록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급히 지금부터라도 많은 단체나 이런 분들이 제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게시물에 보면 제가 그 선거법 한 60여 가지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올려놓은 걸 게시물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분들이 그 내용도 좀 보시고 또 그 관계하는 그 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 내용을 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또 집회시나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전투표 도입 과정에 이 출처는 이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이분의 영상에서 이게 설명을 한 이 의안 번호들을 제가 불러 메모를 받아가지고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제한 이유를 요 내용이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대로 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요 갈로 열고 주요 내용이 있는 거는 시스템 제한 이후에 없는 것을 제가 그 뒤에 있는 번호들 서면을 보고 제가 추가로 넣은 것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 내용들은 정지해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 원장님인지 대표님인지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의 자료고 전직 국정원 공작관을 하셨답니다. 24년도 4월 7일 날 게시되었고 제목은 사전투표 도입 과정을 알려드리니 올바른 판단 근거와 기준을 갖고 대응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 제목이 이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분 영상에 더보기란에 스크립트에 보면 이분 말씀하신 게 글로 쭉 다 올라오니까 스크립트를 보면서 영상을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저는 2번,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요 내용들 압축한 거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또 올려드릴게요. 게시물란에. 예, 이 내용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요렇게 요 날짜에 이렇게 됐다는 거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사전투표 도입 과정은 그 부재자 투표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하는 게 부재자 투표입니다. 자기 지역은 부산인데 내가 뭐 경기도에 강원도에 근무한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 근무하게 되면 그 군대에서는 못 오지 않습니까? 투표하러. 이때 이제 그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시군장에 자기 주소지에 있는 구시군장에게 서면 등기 보내고 접수가 되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투표하겠다 신고하고 이게 늦으면 투표를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편 신고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부터 시작된 게 사전투표가 도입되는 배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취지는 부재자 투표의 편리성을 도모해 가지고 투표율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원 취지는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사전 관외 투표를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의 편리성을 증대한 것이 지금 말하는 사전 투표에서 관내와 관외 중에 관외 투표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관내는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관내는 사전 투표에서 대상을 빼도 안 되느냐 같은 지역 안에인데 그러면 저는 이게 통합 선거인 명부라고 있는데 이거는 뜻은 뭐냐면은 선거인 명부는 시군의 이제 그 기관장 그 시군에서 명부가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명부를 통합을 한다. 왜냐하면 사전선거관에는 전국 어디서든 다니면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니까. 그래서 전산으로 통합을 해서 전산에 넣어놨는다 명부를.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해갖고 투표용지를 어디서든 전국에 이게 신분증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즉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전투표 중에 관내의 편리성을 제고한 것이다. 관내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사전투표 취지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2012년 7월에 이렇게 인터넷 신고하도록 하고 2012년 11월에 그 의안 제기한 거 이런 거 뒤에 장에서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부재자 투표에서 통합선거 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로 도입 13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부재자 신고 없이 부재자 신고 기간에 투표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2013년 7월 통합선거 명부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 자, 요 원래 명칭이 통합 선거인 명부에 따른 부재자 투표라는 특별한 예외에 대한 투표인데 요 용어를 사전투표라고 명확히 바꿉니다. 사전투표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전투표라고 하죠. 그죠? 요렇게 명호를 바꾸고 13년 8월 달에는 구시군 관할구역 안에 선거인들이 투표해도 회송용 봉투라고 등기로 발송하던 것을 이때는 구시군 관할 내 사전투표는 지금 관내 투표하는 것처럼 투표함을 투입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선관위에 그 투표함을 인계한다. 지금 사전 관내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제 관내도 원래는 우편으로 이렇게 관외로 하던 거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일련 번호를 바코드로 하며 여기서 바코드에 들어간 내용이 있죠. 그 투표소 명의라든지 하며 중요한 것은 떼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떼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투표지에 일련 번호 떼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기 전에는 사전투표할 때 일련 번호를 떼서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년번호를 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비할 때가. 요 앞에 넘겨서 보면 자세히 설명한 거 보시면 됩니다. 2013년 12월 지금 보면은 2012년부터 13년 12월 될 때까지 엄청나게 좀 촘촘하게 좀 의알이 올라온 거 보이시니 좀 빨리 진행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관내 선거인은 해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하고 또 통합선거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 특례를 일반 규정으로 흡수한다. 이렇게 또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또 변경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례로 하던 투표제를 우리가 당일 선거하는 것처럼 일반 규정으로 흡수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할 때 관내도 하고 관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요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재자 투표소 명칭을 이제는 사전투표소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재자의 투표소가 사전투표였다. 원조가 그 취지가 이게 도입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의 참관인을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이제 명칭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때 거소투표 선거권자의 선거권 요건을 많이 완화해가지고 10명 이상 거소자가 있으면 기표소를 설치해가지고 대상 기관을 갖다가 있는 기관에 기표소를 설치해야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0명 이상 되면 이게 거소자의 특징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장애시설이나 아픈 분들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도 기표소가 많이 확대가 되면 이때 정당하게 본인이 하는지 또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참관인데 다 따라 붙을 수가 없잖아요. 또 정당 추천 참관인이 추천위원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또 추천되는지도 저희들은 또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25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때 그 교수님이 사전투표에 대해 가지고 헌법에 선거권 위헌이 된다는 의견으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각을 한다. 그리고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 사전투표 이거는 선거 이외에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거는 그거죠. 사전투표 중에 관외에 대한 부분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죠. 사전투표라는 자체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용이라고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 부재자 투표에 신고 등의 종전 요단 등 부담을 경감. 결국에는 부재자 투표에서 사전투표소가 바뀌었다. 사전투표를 하는 걸로 바뀌었다. 명칭이. 그래서 사전투표의 원래는 사전투표 중에 관내의 대상자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전을 고려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 투표할 수 있도록 선택지 제공하고 또 투표를 높인다. 이게 사전투표소 그 부재자 투표 특례가 편리하게 하면서 사전투표로 바뀌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또 우리가 또 빨리 하면은 정보 취득이 돼가지고 또 불공평이 되니까 이게 후보자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거는 뭐 다른 거 보면 된다. 그래서 뭐 근거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벗어나기 어렵다. 뭐 저는 좋아서 이런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대해서 기각한 사례가 있다. 작년 10월 달에 이호성 교수님인가 아마 이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례는 이런 거는 제 유튜브에 게시물에 올려드릴게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세요. 예, 저는 좋아서 이거 올리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각된 게. 단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전투표는 지금 이제 관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다. 아주 자료로는 이게 중요한 자료다. 인정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전선거 폐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폐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폐지도 하되 사전책을 준비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사전선거 제도 자체가 부재자 투표의 특례에서 사전선거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사전선거를 전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사전선거는 관외만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부재자 투표의 불편성을 없애고 투표를 제고하는 취지조차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선거는 관외 지역, 관내만 실시를 하고 관내는 당일 선거로 하는 걸로 통합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전선거 관내, 관외 하는 거를 관내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면 어떨까? 원래는 사전선거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하는 것, 참정권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의견 하나 하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사전 관외를 또 할 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지금 그 수기대장으로 전산업무를 하니까 참관이 보지도 못하고 이 숫자 누구도 객관이 확인을 못해요. 또 당일로 끝나면은 또 숫자가 이 신분증이나 이런 전산자로 있는 게 지워진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수기대장에 사무원이 기록하는 거를 참관인이 보고 내주면은 이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관리관의 전후 투표록에 적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인 투표용지 교부한 숫자와 개표에서 나오는 숫자가 확인을 서로 할 수 있는 대조 근거가 생겨야만 부정선거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번, 이제 이 5번, 8번도 있고 5번도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5번 유튜브에 만약에 관내 당일 선거를 통합, 그러니까 당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할 때, 예, 관내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면 통합을 안 하겠다, 당일 선거로 실시하겠다 하면 이 선거 방식을 제가 어떻게 하자고 당일 선거 시스템으로 하자 하는 걸 제가 이게 유튜브에 5번에 5회차에 올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또 사전 관외에 우편 투표, 뭐 봉투 가리라든지 또는 앞에 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도 제가 8번에 또 의견을 내놓은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사전 관내 전체를 폐지하자고 막연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사전 관내 선거점의 그 헌법적 참정권 부분을 인정하되 사전 선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개선 요구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의논을 가지고 공론화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투표 시에 중요한 것은 사전 선거든 당일 선거든 선거의 명부에 등재된 등재 번호가 부여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지 투표하는지를 참관인이 확인을 하고 또 그 투표한 숫자가 정확하게 용지 교부가 되었는지 이거 참관인이 확인을 하고 관리관의 적는 투표록에 공동 서명을 해서 촬영하고 공개를 할 수 있어야만 부정선거가 발생되는 그걸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시비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어서 중앙선관위에 요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근거해 가지고요. 그리고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재외국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자, 예를 들면 뭐 미국으로 치면 시민권을 받은 분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영주권이 있는데 주소도 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고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면서 미국에 또 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국내 주소지가 없는 분들은 전국으로 대상으로 한 대통령 선거나 비례 국회의원은 참석할 수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선거나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할 수 없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외, 주소지가 없는 제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선거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우리 말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개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이렇게 유튜브에 5번 5회차에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영상에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세 내용은 5번의 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올려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는 8번 영상에 보면 관외 우편 투표가 우체국에 격려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또 저는 이제 봉투가 또 변경되는 이런 요관이라든지 또는 투표지가 또 혹시라도 스캔이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요래만 들어가면은 접어서 들어간다 해도 몇 번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스캔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 의견을 8번 영상에 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6.3 대선에 공정과 투명성이 되도록 이제 선관위에 개선안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장관님들이 이제 1번이나 영상 쪽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장관인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장관인들을 또 이번 선거 때도 또 출구에 배치 자리를 지정해놓고 관리관 앉으라고 해버리면 장관인 아무리 법에 있대도 투표소에 관리관의 의견에 맞서가지고 하면은 경찰 부르고 하게 되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앉지 않고 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문이 내려오도록 중앙선관에 미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장관인이나 또 후보를 하시는 분들이나 선관위 요구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의 예대로 장관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문이 하달돼야 되는 거를 목소리 내가지고 관철시켜야 된다. 미리. 예, 그래서 수구직원이나 읍면동 선관위 투표소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장관이나 역할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까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바다의 창관일제 쇼츠에 보면은 쇼츠에 요 노래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많이 좀 국민 여러분들이 창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정선거 걱정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 공정선거 핵심에 요런 노래를 알려드려 가지고 입소문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부정선거를 인식하고 또 규명하고 또 투명하고 공정성을 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알려드려야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그날까지 많은 운동단체나 개개인 국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부정선거가 지속이 되거나 공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유, 우리 자유, 마지막 남은 자유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그 자유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제는 우리 헌법 제1조처럼 공직선거법의 찬관의 역할도 국민들이 알고 요구하고 전달하고 전파되고 제대로 된 투명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